예,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난리죠. 관세, 이거 상호 관세 어떻게 할 것이냐, 25%냐, 15%냐, 더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난리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 가서 EU와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골프장 리조트에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음악까지 들으면서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Well, most of the deals are finished right now. They're finished because they're just going to charge us interest.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The Scottish hospitality. 예, 최성 평론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피를 말리면서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저렇게 골프를 치면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승자의 여유다, 힘 있는 자의 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래까지 들으면서 선수 카트도 운전하고 골프를 치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전략입니다. 저것도 전략이다. 전략이죠. 그럼 저거는 이제 나는 급할 게 아무것도 없다. 급한 건 아직 나랑 관세 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나라들이지 나는 급할 게 아무것도 없다. 저 지금 오늘 저렇게 골프 쳤죠? 내일하고 모레 뭐 EU 집행위원장 만나고 스타머 영국 총리 만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재무장관은 저 스톡홀름으로 건너가 가지고 또 중국과 만납니다. 예. 만날 시간이 31일 양일밖에 없는데 우리는 겨우 마지막 이제 끄트머리 하나 잡았어요. 31일 잡았죠? 31일 잡았죠. 예. 일본 재무장관과 미국 협상단 회의하는 장면 보셨나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무관료들이 다 둘러싸고 가운데 일본 재무장관이 딱 앉아서 맞아요. 호위하는 형국으로 압박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백기 투항에 가까운 수준을 받아냅니다. 엄청난 투자와 농산물 개방 시장이라는 카드를 받아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략은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상에서의 거점 전략 내지는 중심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뭐 우리 흔히 알만한 노래들 다 올드팝들 틀면서 한껏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예. 급한 건 내가 아니다. 당신들이 올 때 시간이 이제 하루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협상 카드 갖고 와서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이다. 예. 관세는 25% 나갈 거다. 예. 아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는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 장면이죠. 네, 저렇게 막 그렇습니다. 숫자까지 지워가면서 본인이 쓰고 저거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벌어진 거죠. 예, 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뭘 얻어내고 싶은 걸까요? 흑백 사진으로 보니까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자, 지금 일정이 이래요.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25일이고요. 한미 2+2 회담이 불발된 것도 그날이죠. 이제 남은 날짜가요. 며칠 없어요. 오늘 27일 일요일이니까요. 28일 날 영국 총리 만나죠. 29일 날 스코틀랜드 일정이 끝납니다. 자,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31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입장인 거죠. 과연 소고기를 내줄 것인지, 쌀을 내줄 것인지, 조선업을 내줄 것인지, 투자 금액을 늘릴 것인지 우리 앞에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얻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분위기를 이렇게 진단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동맹 관계와 한미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협상이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대중국에 관한 입장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취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미국의 요구 조건의 하나라고 느껴졌습니다. 협상의 조건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만난 관계자 중에 상당수가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신정부의 하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예, 송치인 부의장. 네. 나경원 의원도 또 이준석 의원도 대중국 견제. 우리가 이제 중국과 여러 가지 갈등 또 힘의 어떻게 보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우리 편을 좀 들어달라는 느낌을 받고 왔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이 맞는 겁니까? 좀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사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협상 같은 것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지도 못했고 그렇죠. 또 네. 2+2 회담 이런 등등이 저쪽에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서
안 됐던 것들이 결국은 한국이 중국과 친하고 미국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협상단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적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뭔가 중국과의 관계, 너가 중국과 친하게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 협상을 안 좋게 해줄 거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5,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내밀 수 있는 투자 카드는 사실 1,0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으로는 뭔가 일본과 맞서는 트럼프가 흥미를 느낄 만한 저는 제안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저는 조선업 관련 협업이 뭔가 저는 그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업을 왜 관심을 갖고 있냐면은 결국 중국입니다. 중국의 패권 해양 패권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의 그 지금 침체되어 있는 조선업 사업 이것과 관련돼서 뭔가 한국의 도움을 받고 조선소 건설이라든지 인력 지원,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조선 사업을 좀 키워가는 것들에 트럼프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업이라는 포인트를 파고 들어서 아마 최종 협상일에 그것과 관련된 저희에게 마냥 100% 유리하진 않겠습니다만 미국이 원하는 카드도 주고 우리가 원하는 카드도 받아내는 그런 협상안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 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런 이야기를 저는 공개적으로 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미국 협상당에게 카드를 하나 주는 거거든요. 야, 너네 야당 보니까 너네 그 중국 관련 문제 갖고 계속 지적을 하던데 예. 너네 진짜 중국이랑 뭔가 친해? 라고 갑자기 협상할 때 그런 얘기를 꺼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는 물밑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 봐라 우리가 몇 차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중국 문제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굳이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미국에게 카드로 쓰일 수 있는 저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전 최대한 지양해 둘 것을 전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건재 대변인은 저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야당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실제 미국 정치권에서 실존하는 위기입니다. 리스크입니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G7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고요. 나토 정상회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서 현장에서라도 즉석 조율을 통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면식이라도 하고 관련해서 일부라도 논의를 했었던 게 훨씬 더 우리 측으로서는 좋은 전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꼬이고 있는 거예요. 한미 관계를 그냥 단순히 야당이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실존하는 리스크를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하고요. 그 바탕에는 역시 대중국 외교관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른바 CCA 외교로 대표되는 친중 외교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치권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전승절 참석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미국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던 겁니다. 저는 지금 해야 할 건 명확하다고 봅니다.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접촉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겠죠.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을 겁니다. 100%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라도 더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치밀한 협상 전략을 짜 나가야겠습니다.